아니 오른다 오른다 더 많이 오른다 하면서 왜 걔들은 팔고 있냐고요. 제가 궁금한 것이 그거거든요. 예컨대 JP모건은요 코스피 1만을 목표 지수로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들은 지난 10영업일 동안 한국 주식을 무려 30조 원씩이나 팔아치웠습니다. 그렇게 손에 쥔 한국 돈 원화를 달러로 바꿔치기 하면서 마침내 원달러 환율이 1,500원을 넘어섰죠. 즉 오른다 오른다 하면서 자기들은 계속 팔고 있다는 것인데 주식도 팔고 원화도 팝니다. 이쯤 되면 한 번쯤 의심해 봐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내가 봉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여러분들의 투자 정말 괜찮습니까? 도대체 투자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은 특별히 실제 고객 수익률도 공개합니다. 그래서 백문이 불여일견, 아, 투자는 이렇게 하는구나. 좋은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 렌티어 자본주의 번역하면요. 자산 소득자 자본주의라는 말인데 국민 4명 가운데 1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2025년 노동자 실질 임금은 0.9%, 이건 뭐 오른 것도 아니죠. 물가를 감안하면. 그런데 강남구 아파트는 20% 올랐고 코스피는 무려 85% 올랐습니다. 자, 그러니까 월급보다 투자가 더 중요해지고 있다는 뜻인데 한국 주식은 최근 1년 동안 엄청 올랐지만 세계 자본주의의 바로미터인 미국의 S&P 500도 지난 20년 동안 매년 10% 넘게 올랐습니다. 나스닥 100은 그보다 더 많이 올랐죠. 자, 그러니까 임금 인상률보다 주식에 투자해서 번 돈이 훨씬 많다. 자, 그런데 앞으로는 더 많아질 것이다. 왜냐하면 AI 기술 혁명이 일자리를 빼앗거나 최소한 일하는 시간을 줄이기 때문인데 일을 못하거나 적게 하면 당연히 내가 받는 월급은 줄어들죠. 그래서 AI 국민 배당금이나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자, 두고 보십시오. 지금 나오는 말들이 언젠가는 반드시 현실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이라도 한국 주식이 올라타야 할까?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투자의 구루 워렌 버핏은요 무려 587조 원, 역사상 가장 많은 현금을 보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현금 비중을 계속 늘리고 있다고 하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워런 버핏은 한국 주식에 투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그는 최근 주식시장의 분위기를 사람들이 지금처럼 도박에 빠진 적은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한마디로 적어도 가격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살만한 게 별로 없다라는 뜻인데, 즉 워런 버핏은 지금은 투자하기보다 현금을 쥐고 기다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의 투자 정말 괜찮습니까? 자, 주식시장에 대한 과열 정도를 평가하는 버핏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즉 GDP 대비 시가총액 비율이 100%를 넘어가면 고평가라고 하는데 한국 주식은 이미 260%를 넘겼습니다. 훨씬 고평가되었다는 뜻이죠. 참고로 미국과 일본의 버핏 지수는 각각 226%, 240%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결국 한국 경제와 한국 주식이 반도체밖에 없다는, 심하게 표현하면 대만처럼 반도체만 있는 기형적인 성장에 빠져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 같은 현상은 시가총액의 태반을 M7이라고 하죠. 매그니피센트 7, 대기업 기술 기업이 독차지하고 있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가격이 비싸냐 싸냐가 아니라 투자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반도체만 돈을 벌면 어떻고 빅테크를 비롯한 소위 M7만 돈을 벌면 어떻냐고요. 결과적으로 그것들이 코스피를 올리고 S&P 500이나 나스닥을 올리고 자본주의 국가들의 GDP를 올리면 됐지, 한국만 하더라도 옛날에는 조선화학, 자동차가 먹여 살렸는데 지금은 반도체가 먹여 살리겠다는데 그게 뭐 어떠냐는 말입니다. 즉 선수는 바뀌지만 팀의 성적은 계속 좋아지고 있다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선수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팀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형 ETF이고 그것이 자본주의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성장한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입니다. 흔히들 이야기하는 FOMO, 포모라고 하죠. 남들은 버는데 나는 못 벌었다, 짜증나. 자, 이 같은 감정인데 올해 1분기에 한국의 코스피 주식을 판 사람들 가운데 80%, 그러니까
10명 가운데 8명이 돈맛을 봤다고 합니다. 1인당 평균 수익은 848만 원이라고 합니다. 사실은 그렇게 크게 번 돈은 아니죠. 왜냐하면 거기서도 부의 양극화가 존재하기 때문인데, 자, 그런데 우리 머릿속에는 삼성전자 5만 원 할 때 샀다가 30만 원 할 때 팔았다면 무려 6배나 벌었을 것인데 하는 짜증이 가득합니다. 그게 포모거든요. 나는 돈맛을 못 봤는데 나를 제외한 다른 모든 사람은 많이 번 것 같아서 빼아파하는 것. 그런데 언론에서 계속 떠드는 것만큼 돈 많이 번 사람 별로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판국에 이런 사람도 있죠. 그리고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1명은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 국민의 90%는 삼성전자를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죠. 그 10%, 즉 1명 가운데 5만 원에 사서 지금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그러니까 나만 못 벌었다고 빼앗을 필요도 없고 속상해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자본주의의 본질을 생각하면서 최소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오늘도 투자하고 내일도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요, 엄청난 돈이 되죠. 이것을 투자의 복리 효과다라고 합니다. 자, 지금부터는 실제 저희 바인 투자자문의 파트너 분이 관리하고 있는 고객의 사례를 말씀드릴 건데 깜짝 놀라실 것입니다. 이어서는요, 워런 버핏이 왜 한국 주식에는 투자하지 않을까? 이것도 정말 재미있는데 동시에 워런 버핏이 아닌 우리 같은 사람들은 그렇다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좋은 공부가 되기도 합니다. 먼저 실제 사례입니다. 16년 전이었습니다. 고객이 어린 두 아이들의 대학 등록금을 위해서 매달 15만 원씩 월 적금식으로 투자를 시작했는데 두 아이 모두 각각 4살이 되던 해에 투자를 시작했다니까 작은 아들은 큰 아들보다 2년 늦게 시작했다는 뜻이죠. 그런데 올해 큰 아들이 대학에 입학하면서 수익금 일부를 찾아 썼습니다. 그 돈이 얼마나 되었는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지금 자료 화면입니다. 자, 결과적으로 첫째 아들입니다. 지난 16년 동안 총 2,800만 원을 투자했는데, 자, 지금 현재 평가 금액이 8,800만 원입니다. 자,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냐? 6천만 원을 벌었다, 이 뜻이죠. 자, 다음에는 둘째 아들입니다. 둘째 아들은 대학 입학까지 2년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 돈을 일부라도 찾아 쓰지는 않습니다. 자, 둘째 아들은 지금까지 14년 동안 투자했는데 총 투자 금액은 2,500만 원. 그런데 총 평가 금액은 7,600만 원. 얼마를 벌었다고요? 5천만 원을 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자, 저희가 한 것은 오르든 내리든 고객이 매달 투자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 것밖에는 없습니다. 지금 저와 함께 하는 매달 적금식 ETF 투자하시는 분들 계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만약요, 목돈을 한 방에 투자해도 마찬가지인데 이런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투자 성향과 투자 목적에 따라 배당 주식형 상품을 기본으로, 예컨대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의 경우라면 에고팩토리 같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중립형 자산,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의 경우라면 올바인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성장형 자산, 저희 바인 투자 자문의 경우라면 글로벌 풀코트 같은 상품들입니다. 상품의 종류는 많지만 예를 들어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적당껏 분산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면 내가 가진 돈을 자본주의 성장의 평균 이상은 불려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워런 버핏은 왜 한국 주식에 투자하지 않을까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워런 버핏은 장기 투자자죠, 가치 투자자입니다. 즉, 가격은 싸지만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을 찾아서 오랫동안 투자합니다. 애플이 대표적이었죠. 자, 그 같은 버핏이 그렇다면 왜 한국 기업에는 투자하지 않을까? 가격은 싸지만 경제적 혜자를 갖춘 기업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버핏의 선택입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는 버핏이 아니죠. 그러니까 기업이나 종목을 분석할 능력도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투자 시장이 도박이든 가격이 비싸든 상관없이 투자의 본질, 즉 자본주의는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결국 성장한다고 믿고 최소한 국가를 대표하는 지수형 ETF를 중심으로 오늘도 투자하고
내일도 투자하면 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면 엄청난 돈이 된다. 그것이 투자의 복리 효과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면서 요즘 같은 때 버핏은 현금만 계속 쥐고 있다는데 우리는 투자를 어떻게 해야 돼? 궁금하시고 혹은 답답하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